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왔고요. 오늘은 사이드 허슬러의 레시피라는 주제로 서울경제의 우리 박혜옥 기자님께서 네, 맞습니다.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사이드 허슬러가 뭐지? 이 내용은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여기 계신 박혜옥 기자님이 두 번째 강좌에서 들었던 사내 벤처 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경제에서 우리가 일을 하시면서 사내 벤처로 다양한 다른 어떤 벤처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내 벤처는 뭐고, 그리고 사이드 허슬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따 또 Q&A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이유진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서울경제신문의 박혜욱 기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업 생태계의 여러 변화 양상 중에서 일자리 여건, 특히 사이드 허슬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짧게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올 초에 중앙일보 포린이라는 곳에서 사이드 허슬과 관련한 커뮤니티 행사를 할 때 쓰였던 건데, 잠깐 읽어볼게요. 올해로 14년차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자. 직장으로부터의 안정적 소득을 굳건히 지키며 엔잡러의 세계에 입문했다. 사회에서 만난 파트너들과 함께 5개의 법인을 설립했고 몇몇 창업기업의 사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창업 성공 공식을 찾기 위해 팟캐스트 달고나, 이 달콤한 고생 나의 창업 이야기의 약자인데요. 이거를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 제가 속해 있는 서울경제신문에서 4050 중장년이죠. 중장년 일자리 전문 미디어인 라이프점프를 사내 벤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투잡, 쓰리잡,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한 이후에 자기의 본업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작은 부수입이라도 얻는 분들을 아마 종종 보셨을 텐데요. 그분들이 다름 아닌 사이드 허슬러입니다. 그 사이드 허슬은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에요. 저희가 사이드 허슬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 캐치해야 될 어떤 개념이 있는데, 바로 퇴사입니다. 이 사진은 온라인 책 파는 곳, 예스24 이런 곳에서 이 퇴준생이라고 하죠. 퇴사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목록이에요. 이 책들을 보면은 퇴사하라, 아주 명예형이죠. 그리고 나는 매일 퇴사를 결심한다. 이것도 뭔가 동기부여하는, 무작정 퇴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준비를 해라. 결국에는 퇴사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떠민다? 이런 느낌의 어떤 책들인데요. 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게 사이드 허슬이라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책들이 서가에 넘쳐났어요. 퇴사를 이슈로 하는. 근데 지금은 서가에 가보면은 사이드 허슬, 사이드 프로젝트, 엔잡러,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퇴사에서 사이드 허슬이라는 곳으로 키워드가 이동한 배경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이제 저 같은 직장인들이 조금씩 스마트해져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퇴사를 생각했을 때, 아니면 퇴사를 실제로 단행했을 때 퇴사로부터 발생하는 그 어떤 리스크들, 이 리스크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소득자가 누구보다도 지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주 굳건한 소득원을 보장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드 허슬이라는 것은 어떤 핵심은 본업을 지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사이드 허슬이라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화된 구조조정. 제가 5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금융부에서 은행을 출입했는데요. 그때 속칭 4대 시중은행이라고 얘기하는 KB, 하나, 우리, 신한은행, 이 네 군데 은행에서 대략 한 8,000명 정도가 그 한 해에 직장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과연 어디를 가셨느냐? 사실 은행이라는 곳은 시스템 비즈니스여서, 그러니까 은행을 떠나는 순간은 이런 표현은 좀 과할 수도 있지만 노바디가 됩니다.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은행 시스템이 없는 한.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가는 곳이 이제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 소창업이라는 곳인데, 일상화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퇴사를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허슬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업을 지키면서 하는 것들, 이 일자리 위협, 구조조정은 결국은 일자리 위협을 뜻하거든요. 일자리 위협은 일자리 욕망을 강하게 자극하는 기전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 사이드 허슬러의 배경이 됩니다. 두 번째, 일자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회사형 인간, 평생 직장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저만 해도 그런 어떤 표현, 그런 개념이 되게 익숙한 세대인데요. 이제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성인의 50% 절반이 넘는 분들이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나요? 삼성그룹에는 임직원 자녀 가점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삼성에서 일하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삼성에 입사할 때는 입사 과정, 채용 과정 중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사용자, 그러니까 임직원들을 아주 굳건히 붙잡아두는 하나의 인센티브가 됐다는 것이고, 피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속한 조직이 아주 오랫동안 다니면 어떤 안정적인 소득원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라는 서로 간의 어떤 윈윈하는 효과로 인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표를 보면 이제는 누구도 평생 직장은 없다. 지금은 절반이지만 아마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구조 이 표, 이게 언제냐면 2015년도인데 2060년도에 추계를 그래프로 변환한 겁니다. 지금 보면 가운데 굴뚝했던 부분이 2060년도에는 올라가죠. 이 말은 뭐냐면 이 굴뚝한 부분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2060년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할 사람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조금은 넘쳐난다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신문에서 보면은 고용 실업 문제라는 것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실업 문제는 일자리의 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의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요즘에 뭐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들 사람들이 잘 안 뽑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사이드 허슬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증거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도에 법으로 겸업을 허용하는 식으로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근로소득자, 어떤 직장에 속해 있으면서도 방과 후에 아니면 퇴근 후에는 제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회사가 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을 법으로 보장했거든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일자리 여건이 그 정도로 앞서 나가지 못했지만 아마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기술의 발달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카카오워크 한바탕 신문에 많이 도배가 됐죠. 카카오워크라는 거는 일상과 업무의 분리를 뜻합니다. 일상과 업무가 분리.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 일상을 이제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카카오라는 그 회사가 일반 저 같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기기의 발달, 편리함에 의해서 점점 이제는 삶과 그리고 업무가 구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탈링, 크몽, 숨고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어플리케이션은 저 같은 직장인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언어가 특히 잘하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 언어의 그 특장점을 하나 활용을 해서 방과 후에 제가 누군가한테 어떤 과외가 된 학습을 통해서 저는 저만의 일자리를 찾고 거기서 수익원을 또 다른 부대 수익원을 찾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이 어플리케이션, 타링이나 숨고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면 그런 일자리 찾는 게 너무나 손쉬워진, 용이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다음은 언택트 문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라이프점프라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5명의 인원으로 어떤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붙박이, 저와 저희 회사의 또 다른 기자가 이제 파견 형태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표이사는 거기서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발간을 하는데 그 뉴스레터를 총괄하는 분과 그리고 그 뉴스레터를 디자인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어떤 근무 여건은 우리가 예전에 지켜봤던 건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라이프 점프라는 매체를 런칭을 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저는 그분 얼굴 딱 한 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그분에 의해서 계속 일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뉴스레터를 총괄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만 출근을 하세요. 대신 그분은 자기의 본업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꼬박꼬박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그분들은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그분들과 계속 어떤 업무와 관련 디스커션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분들은 저희한테 꼭 속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부대적인 일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이드 허슬인 거죠. 자, 여기서 중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3년 전까지만 서가에 채워졌던 키워드가 퇴사라는 곳이었는데 과연 퇴사가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퇴사의 부정성 아니면 퇴사가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해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이 조기 졸업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회사를 조기 졸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적을 두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계속 벌려나가는 사이드 허슬, 그것이 이제 조기 졸업, 회사를 조기 졸업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 허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업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많은 직장인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직장을 이제 곧 가져야 되시는 분들,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창업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세 가지의 근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월급입니다. 이 월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퇴사로 인한 리스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이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새로운 자기만의 1인 어떤 소호 창업을 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업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그 안정적인 소득원은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아까 그리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집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산가 집안이어서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소득원이 있는 분들 아주 극소수일 텐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이드 허슬을 할 때는 오히려 좋은 근거이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하나의 방해 요소는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다음은 요거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52 = 116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는 알게 모르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학교 그리고 일자리를 근로소득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야근, 주말 특근, 그리고 어떤 과잉 노동이라는 거는 노동의 과잉은 칭찬받는 것에 저는 익숙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 회사가 아니라 국가가 벌어주는 시대에 저희가 진입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50이라는 건요, 이번 정부가 이 초기에 시작했던 어떤 노동 정책 중에 하나가 주 52시간 근로제도인데, 이 주 7일에서 52일을 뺀 나머지 시간이 116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국가가 보장해준 나의 시간은 116시간이라는 게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과잉 노동이 칭찬받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잉 노동을 하면 국가로부터 벌을 받는 시대. 나에게 주어진, 우리가 알 수 없던 이 116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사이드 허슬러라면 이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요것도 빠질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어떤 겸업금지 조항이라는 게 각 회사마다 있어요. 여기 제가 그 사례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통신사, 그리고 언론사, 금융사, 요거는 유통사죠. 그리고 여기는 포털, 그리고 마지막에 공무원, 이렇게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 겸업금지 조항을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자기의 본업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 말라는 규정들이 숨어 있어요. 두 번째는 회사와 계약된 근무 시간에 하지 말라는 거 숨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면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 조항들은요, 회사 규칙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노무사들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사이드 허슬러의 기본 원칙, 본업을 굳건히 지키면서 충실히 이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충실히 이행하면서 나머지 시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회사가 거기서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도 이제 이런 우려는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유튜버 중에서 슈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삼성 자산운용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개인 1인 유튜버 창업을 하신 건데, 그분의 경우에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것도 아마 어떤 뉴스나 아니 그분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회사에서 자꾸 이 삐딱한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고 하지만 회사가 그런 어떤 시선을 줬을 때, 그럼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한 것이겠죠. 나는 나가서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에게 더 나을 것이다. 다만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회가 조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 사이드 허슬이라는 이 트렌드가 아직 어떤 법에까지 반영이 되는 그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겸업금지, 아까 일본이 대표적인 예인데 일본은 겸업금지를 법으로 풀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공무원입니다. 이 겸업금지 조항을 법으로서 차단받은 유일한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국가공무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여기도 이제 있어요. 사전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는 건 있지만, 공무원분들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제약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간 결론 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이드 허슬러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사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본업이 해쳐지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도 못하는데 딴 데서 딴 거 잘할 수 있게 심리적 안정감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자기의 회사 일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내게 주어진 116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거는 충분히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제2 원칙은 제가 이거를 먼저 좀 썼는데요. 왜냐하면 다음에 설명할 사이드 허슬러의 성공 창업 공식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생산자가 되겠다. 우리가 대부분은 이렇죠. 제가 회사에 소속돼서 근로소득자로서 일을 하고 나서 회사를 나오면 저는 더 이상 생산자가 되지 않고 소비자가 됩니다.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아니면 쇼핑을 하든 집에 가서 무엇을 하든. 근데 사이드 허슬러는 나머지 시간에서 생산자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혼자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이드 허슬러는 본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업을 지킨 상황에서 자기가 슈퍼맨 창업가가 아닌 이상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누군가 파트너십을 맺는다. 세 번째는 월급 받지 않는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월급을 받는데 추가적인 수익을 얻어봤자 세율만 높아지지, 대신 그분들이 가져가는 건 또 다른 것이 있으나, 그게 뭐냐면은 창업이 됐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던 그거에 대한 어떤 포션, 그러니까 속칭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지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꿈을 위해서 뭔가를 차곡차곡 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